노후 다주택 리스크와 퇴로 마련, 중년의 지혜로운 전략. 일부, 노후에 집 두 채, 괜찮을까요? 중년의 고민과 다주택의 유혹.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중년에게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재산 증식 수단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든든한 유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집 한 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월세 수입을 위해 집을 더 사두는 것이 노후 대비에 좋지 않을까? 와 같은 고민은 많은 중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른바 다주택의 유혹은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중년에게 매우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집 두 채를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매력적인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놓아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혹은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과거의 경험은 이러한 다주택 소유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곧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현실과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생활을 통해 꾸준한 수입이 있었기에 다주택으로 인한 부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주된 수입원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우리는 노후에 집 두 채가 과연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과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의 지혜로운 선택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냉철한 현실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주택이 노후에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와 함께 현명하게 이를 관리하고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 다주택에 숨겨진 리스크, 세금 폭탄과 관리의 늪. 노후에 집 두 채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든든함만을 가져다 줄까요? 많은 중년들이 다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월세 수입과 자산 증식을 기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숨겨진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폭탄과 관리의 늪은 다주택 소유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담이자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으로 이러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정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세금입니다. 집을 한 채 더 소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양한 세금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주택의 종류와 가액, 그리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가 많을수록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상 이상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는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며 건강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을 직접적으로 잠식하는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 소유가 가져오는 큰 부담은 바로 관리의 늪입니다. 한 채의 집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두 채 이상의 집을 관리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세입자 모집부터 계약, 월세 수금, 시설물 고장 수리, 민원 처리, 그리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등 모든 과정에 임대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예상치 못한 시설물 파손, 그리고 장기 공실 등은 임대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재정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소유는 단순히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세금 부담과 복잡한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숨겨진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다주택의 유혹에 섣불리 빠지기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적인 부담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부. 현금 흐름의 중요성 재확인. 다주택이 아닌 안정적인 월세 수입. 우리는 앞서 부동산 보유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칙은 노후에 집 두 채라는 고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집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소유가 오히려 현금 흐름을 방해하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중년들이 다주택을 통해 월세 수입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거나 공시 기간이 길어져 월세 수입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세금,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월세 수입을 초과하여 오히려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집은 두 채를 가지고 있지만 매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매월 얼마의 돈이 꾸준히 들어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단순히 부동산의 개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관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채의 집이라도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있고 관리가 용이하며 세금 부담이 적다면 두 채의 집보다 훨씬 더 나은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소유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주식이나 예금처럼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의 급한 자금 지원 등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유동성이 낮은 다주택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소유는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만능키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관리 비용, 공시 위험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유발하고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년의 노후 대비는 단순히 집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매월 꾸준히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 채의 집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확보하고 다른 자산들을 통해 현금 흐름을 다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노후 대비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 퇴로 마련 전략, 현명한 자산 정리와 재편. 노후에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이제는 다주택 퇴로 마련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집을 팔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 문제, 시장 상황, 그리고 남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까지 고려한 현명한 자산 정리와 재편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년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전략적인 매각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무작정 집을 내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매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각 시점과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각 후 확보된 자금을 현금 흐름 창출 자산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주택을 처분하여 얻은 목돈을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매월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 주식, 배당형 펀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즉시연금 등 노후의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주식이나 펀드처럼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후의 재정적 유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다주택 매각은 복잡한 세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 정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 퇴로 마련 전략은 단순히 집을 파는 행위를 넘어선 현명한 자산 재편의 과정입니다. 전략적인 매각 시점 선택, 현금 흐름 창출 자산으로의 재투자, 유동성 확보, 그리고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중년은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부. 주택수 줄이기, 삶의 질 높이기, 미니멀리즘과 재정적 자유. 주택수 줄이기는 단순히 재정적인 전략을 넘어 중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미니멀리즘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재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 관리의 스트레스를 덜며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재정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매년 찾아오는 세금 고지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담은 은퇴 후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수를 줄여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수를 줄이는 것은 재정적 자유를 증진시킵니다. 부동산이라는 묶여있던 자산이 현금화되어 더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금을 통해 우리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며 심지어는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주택수를 줄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잡한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이는 곧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후에는 돈의 양보다 마음의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택수를 줄이는 것은 불필요한 소유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잡성을 줄이고 단순화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유가 아닌 나의 삶을 위한 소유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의 주택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재정 전략을 넘어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과 관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6부. 중년의 현명한 선택, 미래를 위한 유연한 자산 관리. 우리는 노후의 집 두 채를 소유하는 것의 위험성과 현명한 퇴로 마련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유연한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부 정책도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나의 자산 관리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꾸준히 배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노후의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넘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삶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 집 두 채를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나 과거의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이 곧 중년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